반갑습니다. 김종호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호 부동산 TV 오늘 제 100회 방송입니다. 100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토지 투자 생각보다 쉽다, 이런 주제로 우선 부동산 신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값 하락, 5년 주기설, 10년 주기설, 이런 5년 내 10년 주기설 때문에 집값이 과연 하락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과거 거슬러 올라가서 수십 년을 보더라도 집값이 그렇게 많이 일시적으로는 하락됐지만 많이 하락되지 않았습니다. 사례가 중요합니다. 사례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는 거지요. 한국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수도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이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지요. 일정한 지역을 빼고 전국토의 87%가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택지 촉진법에 의거해서 신도시를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LH공사에서 과거 평당 15만원에서 35만원에 수용해서 평당 600만원 선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법 개정해서 수용을 협의 보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혼용 방식으로 수용과 환지 방식으로 2009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해서 헐값으로 수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리처 형식으로 개발하겠다. 토지 혹은 건축물로 상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기 서남부 지역 토지 거래 허가 등 규제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하락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과천시나 의왕시, 서울 잠실 이런 곳에 2, 3만 잘 가도 재산을 불렸습니다. 최근 하나금융연구소에서 귀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1980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해서 발표했죠. 최저임금은 과거 시급이 690원에서 현재 8,590원으로 12.4배가 올랐습니다. 공무원 월급 7급 초봉 기준으로 해서 23만 9천원에서 현재 188만원으로 7.9배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병장 월급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80년도에 3,900원에서 작년에 54만원으로 139회가 상승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초코파이 39개를 살 수 있었는데 현재는 초코파이 1,352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1인당 GDP는 1,714불에서 31,754불로 18.5배가 상승되었습니다. 담배값은 과거 한 갑에 300원에서 4,500원으로 15배가 올랐습니다. 닭고기는 1kg당 1,400원에서 4,656원으로 3.3배가 올랐고요. 쌀값은 4kg당 3,000원에서 9,500원으로 3.2배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영화, 커피 포함해서 데이트 비용은 과거 7,140원에서 61,200원으로 8.6배가 상승됐습니다. 선행료는 11배, 삼겹살은 9.7배, 소주는 5.1배, 사립초등학교 등록금은 44.5배, 서울대 등록금은 19.1배가 상승되었습니다. 강남 엄마 아파트 값을 볼 것 같으면 평당 77만원에서 평당 6,469만원으로 84배가 상승되었습니다.
전세값은 평당 16만원에서 1629만원으로 102배가 상승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최승진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전국의 토지값은 50년간 3030배가 올랐는데 수도권의 토지값은 50년간 10,000배가 상승되었습니다. 다음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 역세권 인근, 인터체인지 인근, 산업단지 인근, 신도시 인근, 관광 테마 단지 인근이 유망합니다. 서울 문상항 고속도로가 2020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광명 서울 간 금년도 고속도로 착공이 되었고, 광명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볼 것 같으면 광명 대우 프로지오 아파트는 8억 5천에서 11억 수준, 태영 대시양 아파트는 11억 4천 수준, 파크 자이 아파트는 8억 9천만원 수준 이렇게 되어 있고요. KTX 광명역은 2004년도에 개통되어서 2005년도에는 역 하나만 딸랑 있었죠. 호반 서밋 플레이스 아파트는 그린벨트 해제 후에 지어졌는데 아파트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임업 적성도, 농업 적성도 등 5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양지 사거리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취락지구 있는 쪽으로 개발 예정입니다. 과거 일직동, 광명 일직동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불과 330명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80년대는 허벌판이었죠. 2016년 7월 2일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들어갔죠. 신안산선이 2019년 9월 9일 착공되었습니다. 1차 여의도까지, 2차 서울역까지 연결됩니다. 월판선은 2021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판교, 경강선 거쳐서 강릉까지 1시간 50분대로 도달하게 됩니다. 중앙대 병원이 2021년도에 개원하게 되는데요. 문전 약국이 50평형이 105개 분양이 됐습니다. 20평형은 54개 분양이 됐습니다. 사람이 몰려오는 곳, 그런 곳에 이렇게 그런 곳이기 때문에 4개의 노선 쿼드러플역이 들어갑니다. 개발 1순위는 취락지구 붙어있는 땅이 이제 유망한데, 광명 가학동 땅 같은 경우는 수용됩니다.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평당 1,500에서 1,600만원, 상업지는 평당 6천에서 8천만원 수준입니다. 박달 테크노밸리가 135만 평이 용지 배분도가 나왔고 조감도도 나왔습니다. 탄약고프지에 한옥타운이 조성됩니다. 광명역 역세권에는 123평짜리가 111억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다음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시흥시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일반인들이 먹을 게 가장 많다. 시흥시 같은 경우 일종 일반 주거지는 평당 1,500만원, 맹지도 경매 가격이 감정가격이 평당 160만원에 나왔습니다. 장기 임대주택, 신혼주택, 사업지는 평당 400에서 600만원 수준입니다. 유망지는 도시와 도시 사이의 브릿지 땅입니다. 도시 기반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죠. 도로가 들어가는데 그 도로에 상하수도, 오배수관, 가스관, 전기, 통신선들이 매설이 됩니다. 시흥시청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쪽은 염전이 되어 있죠. 2차선 도로배는 땅값이 평당 300만원 수준입니다. 토지 임야, 토임을 전으로 불법에서 사용하는 것도 평당 380만원에 지금 그 시세가 호가가 되고 있고 그런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흥시청 옆 아파트 부지는 평당 87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값은 평당 1,000만원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수준입니다. 시흥시, 광명시는 주거지가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명시에 525만 평 특별관리지역도 어차피 행복주택 등으로 아파트 부지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되면 해제가 됩니다. 일산 신도시도 과거에는 처음에 140만 평으로 시작했는데 700만 평까지 늘어났습니다. 도시 연담화 현상 때문입니다. 판교에서 강남까지 지금 20분 소요되죠. 광명에서 강남까지도 20분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시흥에서 광명가는 10분 소요됩니다. 시흥시청역 소사원시 복선 전철이 재작년에 기통이 되었고 신안산선이 작년에 착공되었죠. 월판선도 내년에 착공됩니다.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시흥시청역. 시청과 경찰서 복합환승센터가 조성이 됩니다. 백옷 신도시가 148만 평, 은계지구가 60만 평, 장년지구가 88만 6천 평, 능곡지구 29만 3천 평, 목감지구 52만 8천 평, 외화지구에 12만 평, 시흥 거모지구에 46만 평, 하중지구에 14만 평, 이렇게 많이 이제 신도시가 들어가고 있는데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가 74만 평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약 480만 평의 9개의 지구가 들어갑니다. 1929년에서 1939년도 경제 대공황시 라스베가스 후보댐이 미국에 들어갔고 일본에는 일본 전역을 신칸센 등 전철을 깔았습니다. 시흥시 위쪽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아래쪽으로는 제3경인고속도로, 그 중간에 이렇게 신도시들 들어갑니다. 아래 위쪽으로는 39번 도로와 소사 원시 복선 전철이 들어가고 신안산선, 월판선, 복합환승센터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중심은 바로 시흥시청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목감지구, 장년지구, 능곡지구로 105 신도시까지 24m 도로가 현재 설계 중입니다. 전철을 중심으로 도시가 확장, 팽창되죠. 부자들의 성견지명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하라. 부동산 투자로 알부자가 되고 싶다면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캐시플로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월세 여왕으로 소문난 52세 A씨가 주장했습니다. 다음, 가장 잘 아는 분야와 연관지어 투자하라.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자신의 직업이나 잘 아는 분야와 연관지어서 실행할 것을 권합니다. 깊이 있는 지식과 오랜 경험을 살려서 접근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로 소문난 프랜차이즈 사업가 59세 L씨가 주장했습니다. 다음, 부동산 정리를 통해 절세하라. 살아생전에 재산을 분산시켜서 자녀들에게 정리한다면 사후 상속 재산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 채의 상가 빌딩과 1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79세 J씨가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저성장 시대에 맞춰 투자 마인드를 바꿔라.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거 고성장 시대와는 사뭇 다른 부동산 투자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률을 낮추고 높은 수익률을 고집하기보다는 황금성에 초점을 두고 투자해야 합니다. 모바일 게임 업체를 경영 중인 신흥부동산 부자 41세 C씨가 주장했습니다. 다음, 영화 빅쇼트를 바라보는 부자들의 불편한 시선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연일 치솟는 강남 재건축 시장, 투기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 분양 시장, 당첨되는 것 자체가 바로 로또 당첨이라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 청량 열풍 등은 이미 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더욱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조만간 영화 빅쇼트가 현실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남 빌딩 부자 69세 T씨가 주장했습니다. 빅쇼트는 주식시장 용어로 가격이 하락하는 쪽에
베팅하는 것을 말하며 흔히 공매도라고도 불립니다. 영화 빅쇼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당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투자,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지금 토지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둘째, 수익성이 높고, 셋째, 시간이 지나도 토지의 가치는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지 투자 생각보다 쉽다. 오해. 첫째, 토지 투자는 무조건 장기 투자다.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토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다면 현재 시세대로 매도해서 바로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 두 번째, 공법을 모두 알아야 한다? 아닙니다. 답은 공법 규제 내용을 모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 세 번째, 토지는 대출이 어렵다? 답은 토지를 해본 사람은 토지 대출이 비교적 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걱정하는 것은 혹시라도 원금과 이자를 떼이는 상황이 올까? 만일 그런 걱정이 없다면 토지일지라도 대출을 잘해 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토지 투자는 경쟁이 적다. 둘째,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는 인플레이션 맞춤 상품이다. 셋째, 토지 투자도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 넷째, 토지 공법은 몇 가지만 체크해도 충분하다. 다섯째, 토지도 대출이 수월하다. 여섯 번째,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일곱 번째, 수익성이 높다. 이런 일곱 가지 결론을 내고 이상으로 김중호 부동산 TV 제100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호였습니다.